서울 강남 한겨울. 잠깐만요. 아저씨, 이대로 두면 진짜로 죽어요. 희미한 가로등 아래 작은 체구의 소녀가 떨리는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콘크리트 위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값비싼 외투, 금장식 시계, 그리고 휘어진 휠체어. 딱 봐도 평범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녀가 남자의 무릎 뒤 아주 특정한 지점을 손끝으로 톡 하고 눌렀을 뿐인데, 바람이 멈춘 것처럼 고요한 밤에 남자의 굳어있던 오른발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떨렸고 소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작은 떨림이 나중에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파장이 되리라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끼고 헌신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에게서 들은 말이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 는 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삶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한 어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도대체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절망의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인생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며 말 못한 상처, 억울함, 외로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 한 곳에 조용히 닿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들, 누군가는 꼭 들어줘야 할 삶의 조각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을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현도. 한국 경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 그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공장 바닥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수십 개 계열사를 가진 그룹을 일궈낸 인물. 하지만 성공과 함께 그의 몸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여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위, 허리신경이 거의 손상된 상태였죠. 처음엔 재활도 했습니다. 돈도 썼습니다. 해외 유명 클리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현도는 평생 걸어온 길처럼 휘청거려도 버티고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몸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 78살.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걸음을 포기한 지 오래였죠. 이 이야기는 한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 유하은. 나이 17. 주소 없음. 보호자 없음. 재산 없음. 교육 중학교 중퇴. 직업 편의점 알바, 전단지 아르바이트, 중국집 배달, 보조, 빨래당 보조.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70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 원장이 갑자기 폐업.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서류상으론 보호기관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았지만 그때 담당 공무원은 무심하게 말했답니다. 너 친척 아무도 없어? 없어요. 그럼 그냥 잘 살아. 그 한마디와 함께 세상에 혼자 던져졌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는
오래전에 사라진 보육원으로 되어 있고 일을 오래 하고 싶어도 미성년이라 안 돼. 보호자가 없어 위험해. 이런 말만 듣기 일쑤였죠. 그럼에도 하은은 웃는 법을 어찌나 잘하는지.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서도 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치다가 넘어진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하은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프던데 어디야? 여기. 딱 그 지점을 만지면 아이가 비명을 멈췄고 통증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누군가 다쳐오면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 말고 하은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은아, 무릎 다쳤어. 하은아, 언니가 손목 삐었대. 놀랍게도 하은은 만지기만 해도 부어오른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치료법을 아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손끝 감각만큼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타고났습니다. 강현도 회장의 재벌가에는 늘 주변 사람 눈치만 보는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강현도의 형, 동생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수순처럼 조카들이 회장 옆에 붙어 살게 됐죠. 대표적인 인물이 강재호, 강민호 두 형제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룹 승계를 돕는 유능한 차세대 경영진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삼촌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경영은 우리가 맡아야지. 자연스러운 거야. 삼촌 없어도 회사는 굴러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회장의 사인이 필요한 문서에 조카들이 대리 서명을 했다가 들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그 분노조차 누그러뜨리는 듯했죠. 그날 밤 강현도 회장은 혼자 바람을 쐬겠다며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휠체어 바퀴, 차가운 바람, 마비된 다리,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심장 질환약을 차 안에 두고 내려왔던 것이 문제였죠. 시야는 흐려지고 호흡은 가빠졌고 그는 결국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바로 그 소녀 유하은이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남자의 가슴을 두드리며 숨을 확인하고 가방에서 작고 낡은 천을 꺼내 남자의 입가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프죠? 아저씨, 심장 아프죠? 아무 말 말고 그냥 잠깐만 버텨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녀의 손끝이 남자의 무릎 뒤쪽을 눌렀습니다. 5초, 딱 5초. 그러자 마비된 다리가 떨렸던 겁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호팀이 남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은은 다음날 새벽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가 있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죠. 그날 이후 하은은 자신이 본 떨림이 뭐였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병원에서 깨어난 강현도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릎 뒤에 순간적인 전기 같은 자극, 그리고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다리의 미세한 떨림.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단순 경련일 겁니다. 신경은 이미 손상됐습니다. 오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강현도는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떨림은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강현도 회장은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째였다. 하지만 그날 밤의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떨림, 환상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양발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의지를 써봐도 움직이지 않는 10년간 굳어버린 다리. 그래서 더더욱 그 5초가 성령했다.
그는 경호 실장을 불렀다. 그날 나를 발견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나? 주변 CCTV엔 노숙자로 보이는 10대 후반 여성 1명만 있습니다. 그 영상을 가져와. 경호 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영상이 없습니다. 없다고? 네, 누군가가 지웠습니다.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강현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웠다? 자료가 사라졌다. 그가 쓰러진 시각과 장소를 알고 있던 사람은 딱 두 부류뿐이었다. 경호팀, 그리고 조카들. 그 순간 회장에겐 강한 확신이 밀려왔다. 조카들이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같은 시각 그룹 본사 42층. 강재우와 강민우 두 조카는 비서실 회의실에서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삼촌이 갑자기 쓰러진 건 오히려 기회야. 맞아, 경영은 우리가 해야지. 이제 이사회만 가져오면 된다. 근데 CCTV가 좀 문제인데. 그래서 아예 지워버렸잖아. 그 소녀는 길거리에 하나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웃었다. 이제 곧 이 회사는 우리 거야. 그들의 야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 근데 이 계획이 17살 고아 소녀 한 명 때문에 엉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며칠 뒤 태어난 강현도는 경호팀과 함께 그날 밤 그 골목을 찾아갔다. 저기, 여기 쓰러져 계셨죠. 사람들의 발자국, 배달 오토바이 부딪히는 소리. 담배 피우는 청년들. 그리고 얼어붙은 바람. 그 속에서 회장은 손을 꼭 쥔 채 중얼거렸다. 그 소녀,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소녀의 손끝, 그 미묘한 압력, 그 5초의 감각.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다. 회장은 경호팀에게 지시했다. 그 소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도록 해. 반면 그날 밤 기적을 만든 장본인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진열. 배달 오토바이 부딪히는 소리. 담배 피우는 청년들. 그리고 얼어붙은 바람. 그 속에서 회장은 손을 꼭 쥔 채 중얼거렸다. 그 소녀,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소녀의 손끝, 그 미묘한 압력, 그 5초의 감각.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다. 회장은 경호팀에게 지시했다. 그 소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도록 해. 반면 그날 밤 기적을 만든 장본인 하은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진열. 배달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음식 나르기. 철제 계단 청소. 비 오는 날에 쓰레기 봉투 나르기. 그리고 밤이면 좁고 습한 고시원 방에서 젖은 양말을 말리며 가성비 좋은 빵 한 개로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끔씩 무릎피를 만져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아저씨 정말 괜찮았을까? 아니지, 그럴 리 없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는 늘 스스로를 낮췄다. 세상이 하은에게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느 눈 내리던 날, 하은은 새벽 근무를 끝내고 편의점 밖에서 양손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다. 아, 추워. 그때 럭셔리한 검은 밴 한 대가 급하게 근처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현도 회장이 내렸다. 휠체어에 앉은 채 차가운 바람을 뚫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너, 맞지? 하은은 깜짝 놀랐다. 저, 아저씨? 그날 밤 나를 살린 아이. 하은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얼어붙은 새벽 공기. 하은의 손은 갈라져 있었고 입술은 트고 피가 났다. 그 모습을 본 회장은
심장이 미묘하게 아팠다. 너, 이름이 뭐냐? 유하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현도는 직감했다. 이 아이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날 강현도는 하은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담당 의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 이 아이에게 내 다리를 만지게 해줘. 의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알아. 하지만 해보게. 의국 의사는 몇 가지 안전 점검을 하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하은은 떨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괜찮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 하은은 천천히 회장의 무릎 뒤에 손을 올렸다. 지난번처럼 아주 작은 손바닥보다 작은 점. 거기서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 하은이 세게 누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손끝으로 가볍게 누르고 문질렀을 뿐. 그러자 기적처럼 다시 한번 회장의 발등 근육이 떨렸다. 의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전기 자극도 없었는데 심경이 살아난 걸까? 아닙니다. 손상 부위는 그대로인데. 그럼 왜?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오래 묵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게 두 번째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갔다. 치료가 끝난 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고친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다. 내 손끝이 내 몸을 깨우는 거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몸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회장은 제안했다. 하은아,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겠니? 하은은 당황했다. 저는 그냥 고하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다. 그럼 왜? 너 같은 아이는 세상에 한 명뿐이니까. 그 말 한마디는 하은 인생에서 처음 듣는 존중이라는 단어였다. 그날부터 하은은 회장 사저로 초대돼 비밀리에 재활을 도왔다. 아침 일벅시 하은이 회장의 다리에 손을 올린다. 부드럽게 눌러주고 패턴을 따라 문질러주고 손끝을 떼었다 붙였다 반복한다. 그러면 마법처럼 굳어있던 근육이 떨리고 감각이 살아나는 듯했다. 물리치료사는 말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움직입니다.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은 웃음도 잃은 지 오래였는데 하은 앞에서는 간혹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조카들은 그 사실을 곧 알아챘다. 삼촌방에 어떤 여자가 드나든다고? 누구지? 간호사? 아니요, 10대 후반, 허름한 옷차림이라고 합니다. 이상한데? 맞아. 삼촌이 굳이 숨기고 있다면? 그들은 곧 그 소녀가 CCTV 삭제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걸 알아냈다. 이거 잘하면 삼촌 약점으로 쓸 수 있겠는데? 그 소녀에 대해 조사해. 가족, 주소, 출신. 모든 걸.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재벌가에게 가장 좋은 무기는 언제나 같았다. 출신, 약점, 과거. 하지만 조카들은 몰랐다. 그 소녀가 세상에서 가장 더럽히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왜냐면 하은에게는 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회장에게 솔직히 고백했다. 아저씨, 전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회장은 멈칫했다. 없다고? 네, 예전에 있던 보육원이 없어지면서 서류도 다. 그때 회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측은함, 연민, 분노, 보호 본능.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이가 세상에서 너무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만들어주마. 네? 주소도, 이름도, 신분도. 너는 우리 집 사람이다. 하은은 숨이 멎은 것 같았다.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원하는 건 내가 정한다. 왜요? 왜냐면 너는 나를 움직였으니까. 하은의 눈에 눈물이 천천히 맺혔다. 그가 처음이었다. 자신을 누군가로 봐준 사람. 30일 동안 하은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 곁에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자리마다 회장의 심경은 깨어났다. 처음엔 떨림, 그 다음엔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그 다음엔 발목의 유연성. 그리고 어느 날, 하은아, 느껴진다. 뭐가요? 발끝이 차갑지가 않아. 하은은 숨을 삼켰다. 유명한 해외 재활센터에서도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조카들은 회장의 건강 회복을 눈치챘다. 이러다 우리 계획 다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삼촌이 다시 움직이면 끝이다. 그들은 결정했다. 삼촌을 이사회에서 내린다. 계획은 이랬다. 하은을 불법 침입자로 몰아 회장 곁에서 떼어낸 뒤 회장의 정신건강이 의심된다는 문건을 꾸며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회장을 경영 부적합으로 몰아 자신들이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 작전명 K다운. 삼촌을 내려야 우리가 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조카들은 곧 하은의 배경을 확인했다. 보호자 없음. 정식 주소 없음. 근로계약 없음. 학력 기록 없음. 보육원 폐업 이후 전산 기록 없음. 강재호는 비웃었다. 세상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래서 좋지.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아이. 신분도 불안정. 우리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끝이지. 어느 날 해장한 재활 중 갑자기 통증을 느꼈다. 아! 하은은 깜짝 놀라 손을 뗐다.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하지만 통증은 강했다. 회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마. 내 몸 망가지면 어떡할 거야. 하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은 세상 누구에게나 늘 들어온 말이었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저는 떠날게요. 하은은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다. 잠시 후 회장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말들은 하은에게는 평생의 상처였다. 회장은 곧바로 휠체어를 몰아 하은을 찾아 나섰다. 회장은 정원에서 낑낑거리며 울고 있는 하은을 발견했다. 그에게도 자존심이란 게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처음이었다. 하은아, 미안하다.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잘못한 건 나다. 평생 지키는 사람을 잃어왔던 몸이라 두려웠던 거다. 그 말에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 해주겠니? 하은은 숨을 들이켰다. 네, 할게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무릎 뒤를 누르던 순간 회장님, 발 들어보세요. 회장은 천천히 발에 힘을 줬다. 그러자 발이 5cm 정도 들렸다. 둘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움직였어요. 아저씨, 움직였어요. 그날은 강현도 인생에서 10년 만에 다시 움직인 날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카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이사회 소집해. 삼촌을 강제로라도 내려야 해. 그 소녀도 경찰에 넘겨. 그들은 단단히 결심했다. 이제 결판을 낼 시간이다. 그룹 본사 45층. 이사회 소집. 안건. 회장 경영 부적합성 심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조카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그동안 건강 문제로 회사에 누를 끼쳤습니다. 이제는 경영권을 넘겨주실 때입니다. 임원들은 술렁였다. 그때 누군가 회장 옆으로 걸어왔다. 유하은. 조카들은 비웃었다. 저 애가 뭘 안다고. 그 순간 회장이 말했다. 하은아, 저기 기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니? 모두가 숨을 멈췄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장 옆에 섰다. 그녀는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할 수 있어요. 회장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다리에 힘을 줬다. 발바닥이 바닥을 눌렀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10년 만이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기둥까지 2걸음, 3걸음, 4걸음 걸어갔다. 임원들은 모두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다. 조카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어서 앉아라. 조카들이 외쳤다. 하지만 회장은 그대로 말했다. 이사회에 보고한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는 경영권 방어의 끝이자 조카들의 몰락의 시작이었다. 회장은 준비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 내가 쓰러졌을 때 CCTV를 지운 사람들의 기록이다. 조카들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너희는 오늘부로 회사에서 떠나라. 임원회의는 압도적으로 회장 편에 섰다. 조카들은 그 자리에서 경영권 박탈, 횡령 문서 조작 혐의로 법적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난 뒤 회장은 하은에게 물었다. 하은아, 너는 이제 내 곁에 있으렴? 하은은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제가 떠나도 혼자 걸을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제 더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도 떠나겠다는 거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저도 저만의 길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도 네 인생이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오렴. 네, 약속할게요. 3년 뒤, 바다와 산이 만나는 작은 도시. 그곳엔 하은 힐링 클리닉이라는 작고 따뜻한 건물이 있다. 입구에는 작은 문구가 있다. 손끝 하나로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작은 체구에 따뜻한 표정 그대로였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휠체어 없이 당당하게 걸어오는 남자. 강현도 회장. 하은아, 나 왔다.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은 어디가 뻐근해요? 허리가 좀... 그럼 누워보세요. 둘은 서로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웃었다. 세상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기적은 언제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그리고 하은은 더 많은 이들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을 버텨오던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의 작은 손길 하나로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에게는 하은이가 그랬듯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아주 조용한 한 사람, 아주 작은 한 문장, 혹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순간이 다시 걸음을 떼게 만들어주곤 하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용기를 주었던 사람, 혹은 말하지 못해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사람이요. 그 이름, 그 마음, 그 말. 댓글로 한번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곳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